아무래도 이제 첫 소식으로 오늘 사실은 온거일은 없지만 예. 권태선 이사장의 박문진 이사장님 네. 그분이 효력 정지 신청했는데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제 박문진 이사 출신이니까 네.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을 가지고 저러나를 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예전에 있었던 MBC의 무슨 경영 손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박문진 이사장이 책임을 져라. 박문진 이사를 또 한 분 저기 맞아요. 했잖아요. 같이. 예, 근데 그렇습니다. 다른 이사님하고 차별화되는 무슨 사실이나 관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데 네, 맞습니다. 그냥 미우니까 찍어가지고 그렇게 와 정말 무도에도 이렇게 무도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오늘 그리고 나니까 효력정지뿐만 아니라 네. 해임 청구도 부당하다고 다 취소성을 또 냈더라고요. 네, 그럼 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음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오늘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 언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본안하고 30일. 본안 나오기 1심 판결 나오기 30일. 예, 맞습니다.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대로 지금 이사장 지금 유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예, 소송은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네. 예. 박문진 이사장을 새로 아직 안 뽑았잖아요. 아직 안 뽑았잖아요. 뽑았죠. 예, 네. 맞아요. 자기들끼리 못 뽑았어요. 내정한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계속 업무하시는 거죠. 뭐. 업무를 하고. 그럼 숫자가 아마 지금 정확한 숫자가 한 명만 나갔으니까 6대3 구조잖아요. 한 분은 그만두셨나요? 아니 그분은 해임되지 않았어요? 해임되신 분이 있나요? 좀 모르겠네. 2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김기중 이사 시비를 걸었고 그러니까 아직 쫓아내지 계시는 못하고 거고. 네. 그러면 그냥 6대3이 그냥 되는 그런 거 거예요? 같은데? 지금 현재에서. 예. 그럼 예. 뭐 당장은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군요. 예. 방통위에서 압박을 불가능하죠. 하더라도. 네. 그럼 계속 MBC는 지금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여전히 방해하고 예. 자기들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사장을 해임시킨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대로 정확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탄핵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 가지고 잠깐 살펴봤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아무래도 저도 뭐 해병대 출신이고 제가 해군 OCS, 그러니까 해병대로 보면 74기거든요. 74기고 박정훈 대령이 저보다 7년 후배인데 기수로 따지면 거기 그 80 해병 기고 기수는 그게 장교 기수는 따로 나가는 거예요. 따로 병들이랑 나가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분들 모이셨을 때 나는 장교 몇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죠. 원래는 해병 간부 보생 몇 기 해간 이렇게. 몇 기. 예, 근데 이제 OCS로 따지면 또 기수가 달라져요. 왜냐면 그러니까 육군은 OCS라고 하면 갑종장교를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해군은 그게 학사장교더라고. 학사장교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해군 해병이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임관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기수라고 그러죠. 두 분이 다 장교 출신이시죠? 예.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네요. 부 기자님은 아니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겠지. 방위형인데 현역 다녀오셨어요? 맹호부대 현역. 맹호부대. 맹호부대. 그럼 저는 또 일사단에 근무했어요. 해병 일사단. 정확히 정훈장교로. 그래서 일사단 7연대 정훈장교로 했고 일사단 본부에도 근무를 했고 해병대만 3년을 근무했거든요. 일사단에서. 그러니까 잘 알아요. 제가 일사단을. 포병연대도 잘 알고. 예전에 여단이 아니고 연대였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후배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또 최 의원님은 또 법무관으로 근무도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사법 체계나 이런 부분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군 형법이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제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런 이제 윤석열 정부 또 국방부 장관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모순과 거짓말이 하나씩 다 드러난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을까를 따져보면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게 용산 경로설 보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장까지 다 처벌하면은 뭐 어떡하냐라고 했다는 그거가 들어가야지 이게 다 지금 꽤 맞춰져서 이해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너무 명확한 건 것 같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들도 그런 지점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거죠. 이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가 사실 과거에 이런 식의 어떤 군에서의 사고, 특히 사망 사고가 나면은 지휘관들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가지고 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전에 이 우려해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절대 이분들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그냥 단순한 지금 뭐 저희가 탄핵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탄핵뿐만 아니라 이건 형사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간에 움직이는 이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조금씩 바뀌는데 그 바뀌는 내용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 단어를 왜 쓰다가 안 쓸까 보면은 본인이 지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흔적이 그걸 역력하고 피하려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차관이네 법무관리관이네 또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잘 보면 장관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들은 사실은 시킨 대로 한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지금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 표현이 너무 역력하고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네. 21대 총선에서 네, 맞아요. 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 네. 그럼 맨날 방송 같이 저도 몇 번 한 적이 예, 있었거든요. 예, 방송에 예.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면 이 청구 내용이면 외압의 그렇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구 기자님 어떤 내용이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검찰이 네. 거의 뭐 사실 외압을 자백하듯이 그것도 그렇죠.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명시적 지시를 했다 이렇게 아주 썼거든요. 큰일 했어요 이번에 그 예. 구속영장이.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이제 영장 그거를 또 청구서가.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같이 함께 했던 이제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전달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당연히 그렇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지시 내용이 사실은 거의 외압서를 그대로 사실 얘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설명이 예.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먼저 전화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그 기자회견이랑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이랑 사건 이첩을 당장 하지 마라라는 식의 그걸 일단 한번 막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저기 언론 브리핑하고 그렇죠. 국회 그걸, 설명, 네, 국회 설명 중단시켰죠. 이걸 중단시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사령관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에.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장관이 얘기를 했단 국방부 말이죠. 청사에 불러서 예. 예. 그러니까 장교생활 해보셨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얘기했으면 네. 그걸로 끝인 거지. 그렇지. 부사령관을 또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지시사항을 또 한 건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 군인과 어떤 법률가의 이 사고 체계의 차이가 저는 드러나서 되게 어찌 보면 재밌던데. 네. 그러니까 장관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거 다 하지 말라고 해놓고 법무관리관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니까 법무관리관이 아마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 얘기가 되면은 책임질 우려가 있으니 그냥 법리적 의견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마일드하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그 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항명죄를 구성하고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항명이라는 게 뭡니까? 명령을 했는데 거부했다. 지키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명령이 뭔지가 특정이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얘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명령이라는 거를 지시사항을 특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딱 명확하게 1, 2, 3, 4, 5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나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이제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외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게 예, 지금 예. 두 분의 공통적 의견 같은데. 그러니까 군 검사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걸 썼는데 예, 예. 그게 사실은 도리어 그 내용이 그간에 장관이 부당한, 했던 해명하고 예, 완전 배치되기 배치되고. 때문에 부당한 명령을 자인하는 꼴이 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종석 그러니까 장관이 국회 나와서 했던 말이 다 그렇죠. 다 거짓말. 사실이 아닌 데 보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내용만 본다고 하면 결국은 그럼 이종섭 장관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라고 당연하죠. 하면? 예.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벗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말을 할 적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앞에 달죠 뭐를. 맞아요.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들 보면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나 제2차장 뭐 네네. 비서관 이런 사람 네.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그런 이제 교체설이 나오는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숨어 있는 주범이 본인의 행각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꼬리를 잘라야 되고 이분들이 현직에 있으면은 앞으로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계속 이제 그것이 여파가 용산으로 미칠 거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겠다는 일종의 꼼수를 쓴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는 막 화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왜 김은혜 씨를 비롯해서 아예 출근을 안 하고 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때는 이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본인이 뱉은 말을 가지고 억지로 거짓말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제 계속 우기는 걸로 나갔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거는 형사 책임 확인을 지우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지금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꼬리 자르기도 더 말하자면 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뭐 일부 개각을 단행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다는 게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제 흘러나왔잖아요.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이제 국방부 얘기가 장관 되고 후보자로 있죠. 됐는데 신원식 의원도 사실 부대장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맞아요. 그렇죠.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 시절에. 예, 사실은 이게 순탄하게 과연 국방부 장관 개각을 할 수 있을지. 예. 하물며 지금 국방부 장관이 탄핵돼야 될 사유는 이 해병대 사건 말고도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원조가 육사에서. 신원식 의원이란 말이에요. 원조가. 맞아. 그때 질의를 했었잖아요. 해양반이 작년 국정감사 때 이거를 질의를 하고 지적사항이라고 남겨가지고 육사가 지금 그 핑계를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다라고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당사자를 또 국방부 장관으로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인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그 말이 홍범도 장군의 어떤 업적이나 그 육사 생도들의 어떤 귀감이 되는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마음에 남아 있었으면 그거 생각해보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질책을 해야 될 일이지. 경로도 잘하는 사람이. 근데 그걸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 뉘앙스지. 예. 그럼 결국 이제 그러면 그게 네. 참나.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던져놓으면 네. 이거 치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아, 거예요. 당연하죠. 조폭 두목이 절대로 저희 가가지고 누구 사시미 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요새 뭐 진봉이 바쁘더라. 뭐 눈앞에 자꾸 보이더라. 뭐 이걸로 해결하는 거지요. 누가.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야, 진봉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 좀 해봐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뉘앙스를 전해서 결국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내용 자체도 위법이지만 명령을 내리는 방식도 비겁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내용이. 명령을 내리려면 정확히 군에서 해병대 사령관 아니라 사단장만 돼도 자기가 뭐라고 하고 그거를 사단장 지시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문자로 박아가지고 공지도 인트라넷에 그렇죠. 공지도 하고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불안에 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또 확인시키고 해병대 사령관도 그러니까 이제 수사단장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장관의 이런 지시가 있었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명령한다. 라는 말을 못한 거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도. 네. 왜냐하면 자기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라는 의심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직권남용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쫄아가지고 이제 상의해보자. 그래서 회의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너무 얼마나 비겁합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윗사람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자기 책임은 면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이상한 일을 하니까 그냥 또 국방부 장관도 그랬잖아요. 구 기자님 보세요. 국방부 장관 답변 내용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뭐 결제한 걸 왜 뒤집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신을 갖고 결제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관이 돼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국방부도 지금 이 사건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페이스대로 완벽하게 지금 못 꾸민 거죠. 구성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까 최강욱 의원도 얘기했지만 다 그 말도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진노설이 만약에 진노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까지는 안 됐겠죠. 왜냐하면은 법상 사실 이제 경찰로 이첩하도록 돼 있고 이미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꼬였다고 봐야죠, 국방부가. 그러니까 이제 외압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뭐 이 문제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를 하고 꽝꽝꽝 때렸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박정훈 대령이 진술에 나오는 건데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두 번째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사실은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이지잖아요. 수사에 외압을 가고 수사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건 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밝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용산 개입설의 구체적인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고 첫 번째 박정훈 대령이 그런 얘기를 지어내야 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박정훈 대령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박 대령이 내려와가지고 수사관들을 소집해가지고 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추후 행동들이 또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이 그 사령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와서 밑에 사람 아랫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 말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수사관들이 다 똑같은 진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당사자인 해병대 사령관이 또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비화폰도 포렌식이 되는 거냐. 비화폰도 포렌식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또 유력한 정황으로 안보실 2차장이 그동안에 사건 초반에는 1차장 김태효 씨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2차장이 군인 출신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도 이명박 정부에 청와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2차장이 외국 출장을 갔다 와서 공항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경찰로 서류를 이첩한 날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용산이 개입을 안 했으려면 용산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월 2일 날인가? 7월 31일 날 원래 그 언론 브리핑 자료나 수사 계획서 이런 거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보내줬죠. 그리고 국방비서관 얘기는 안보실장한테는 그냥 비대면으로 이제 넣어줬다 보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대로 8사람이 혐의자고 이거를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총장 해병대 사령관 장관이 다 결재한 거고. 그 내용이 그대로 안보실에 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것만 알고 있었고 개입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계속 국회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8명이 가나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8월 8일 날 이게 8월 8일이죠. 이게 넘어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2차장이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외국 갔다 들어온 사람이 공항에서 급하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안보실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그러면 안보실장은 그거를 또 왜 뭐하러 알고 있었을까요? 미리 보고받아서 전 관심도 없는 일을.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정황을 볼 때 그러면 안보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상당히 그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인 것 같고 국정조사나 특검이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책임을 논해지는 상황이 돼야 되고 수사가 벌어지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죄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되는 상황. 경찰도 이거 공범이라서 이첩 받아놓고 이첩 안 받았다고 우기잖아요. 그리고 돌려줘 버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박정훈 단장한테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데, 그러니까 외압설을 증명할 만한 증거인데, 그게 이제 하나가 분단위로 스스로 정리했던 상황 일지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다만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한 거라 증거를 얼마나 이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음성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압을 증명해줄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의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군 검찰이나 군 법원도 과연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해본 군 검찰이나 군 법원으로서는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저도 예전에 그 MB 모욕죄 상관 모욕죄 건을 취재를 해봐서 군검찰하고 군 법원을 한번 세게 경험을 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과연 국방부 장관에서 꼬리 자르기 이상을 사실
군 법원이 할 수 있을까 이제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군 사법 체제가 이미 사실 개혁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일부만 사실 되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한데 특검으로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사실 있죠. 뭐 예. 특검법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검으로 가려면 상당히 또 시간이 필요하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놓은 겁니다. 예, 예. 이거 이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군인들이 아시지만은 왜 뭘 많이 적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박정훈 나오죠. 대령도 보고 계속 회의할 때마다 적어요. 예, 적고. 지시사항 다 적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도 저는 그 적어놓고 있다고 봐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거기 보면 있어요. 예, 특히 또 저기 용산 얘기나 장관 얘기면 해병대 사령관 당연히 입장에서는 적죠. 반드시 적어야 안 돼요. 적으면 안 안 돼요. 적었다면 증거인멸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보통은 회의할 때 해병대는 항상 적어놔요. 그럼요. 나중에 이거 또 당할까 봐.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 적자 생존이라고 하잖아. 회의 때 전부 다 머리 숙이고 이거 적어야지. 맞아요. 그게 적자 생존이야. 자, 그럼 지금 공수처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사실은 뭐 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공수처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고발을 해놨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수처가 뭘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능력 문제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조직이나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엄청 줄여놨어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마치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애초에 공수처를 못 만들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지금 방해했었지. 국힘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그렇게 지금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공수처가 일 안 한다고 또 손가락질하는 게 국힘이란 말이에요.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특이한 점이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거 연결이 되는데 구영 기자님 어떤 부분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죠? 지금? 그게 이제 전현희 네. 그 권익위 위원장 건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감사하는 저는 사실 그 뉴스가 났을 때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공수처가 그동안 사실 그 사건 처리하는 거 보면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그 장치로 해놓은 건데 이게 사실 만약 진짜 제대로 됐다면 지금 같은 혼란들이 좀 덜했겠죠. 훨씬 덜했을 텐데 여전히 사실은 공수처가 좀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왜 김계현 사령관하고 정종건 부사령관은 왜 빠져 있는지 이 그 고발 대상에서 고발할 때? 고발 대상. 왜 그걸 빠져 설명을 있는지 드려야 되겠네. 예. 이게 이제 박종훈 단장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왜냐하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분단위의 상황일지에 그 김계현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박종훈 단장이 기록을 해놨어요.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압설을 그 증명하는 사실 자기가 가급적인- 보직게임 시켜놓고 또 위로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아, 그걸 좀 설명을 예. 드릴게요.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추가 고발을 할 것이고 아, 예. 그간에 이 사람들한테 좀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병대 전우회나 전직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 두 사람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도 지금 현재 그렇고 상황이. 예,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전화를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뻔뻔한 거짓말로 부인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보실 2차장이 전화를 했었다 나한테.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네, 얘기인데 했어. 했거든.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어차피 해병대 사령관 임기도 거의 다 되고 했으니까 진실을 밝히고 조직을 살려라. 그런 의미로 약간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지금 그동안에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개전의정이 없어 보인다. 이제는 이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고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물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국정 운영 지지율 보면 30% 박스에 갇혀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갤럽 조사가 심지어는 갤럽은 지난주 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 보수가 진보보다 더 많이 표집된 상태에서도 6%가 빠졌어요. 그래서 같이 똑같아졌어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뭐 조기 레임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 박정훈 대령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영호 의원님 보실 때 물론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총선에서 이런 경우가 나올 거다고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네. 국민의힘이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건지 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올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공개된 녹취 같은 것도 왜 예. 네임덕의 일종의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녹취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어떤 조폭이 이쪽 명동파가 저 을지로파 내가 접수하러 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들렸다. 딱 톤도 그렇고 뭐 그 양반 평소적인데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것만 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양반한테 뭔가 기대를 걸고 의탁을 하고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하다가 지금 배신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리시잖아. 지금 마음속으로 나한테 이런 자리 주겠자고 기대했는데 지금 안 줘가지고 열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네.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 발전적인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저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고. 그리고 이것들 녹취록에서. 이것들 접수해가지고 다 깨버린다고 했잖아요. 뽀개버린다고 그랬죠. 뽀개버리려면 본인의 수하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수하들을 당선시키려면 당선이 가장 확실한 저 강남 지역이나 영남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이제 싸움이 날 거 반발이 아닙니까? 나죠. 그렇죠. 이 국힘의 구성원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뺏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온갖 일을 벌일 텐데 그러니까 자기 수하들을 그대로 국회에 입성시키려면 제일 편한 방식이 위성정당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쭉 몰아넣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일종의 불안함의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이 생기면서 뭐 개각을 한다 어쩌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 왜 산업부 장관이나 뭐 바꿀 때도 그런 거였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뭐 얘기 듣고 하느라고 이게 늦어진다. 그런 것도 말하자면 영이 서지 않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역할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 책임지기 싫은 거잖아요. 나중에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네.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왜 사단장을 빼라고 만약에 경로했다면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처음에 딱 듣자마자 그랬겠네 싶었던 이유가 네. 본인은 그거를 왜 군인들 출신도 지휘 책임을 사단장까지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단장이 실제로 그 현장까지 갔었고 물에 들어가 있는 걸 봤었고 구체적으로 대대장들한테 압박을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한 지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형사체 처벌을 하자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태원 가지고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오송 참사를 가지고 지하차도 참사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 충북지사는 어떻게 되는 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게 그걸 막기 걱정됐던 위해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녹취록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검사실로부터 어쨌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참 일단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나 대통령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안 되고요. 그걸 진짜로 뭐 대통령 하기 싫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그 전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욕망의 감각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 같고요. 예.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하고 연결된 인사가 녹취를 당연히 했고 예. 통화를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실로 가서 그게 더 탐사로 이제 제공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됐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그 과거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배가 난파할 때 가장 먼저 그렇죠. 그 내리는 눈치를 채는 거는 그 쥐새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 안에 있던 쥐새끼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탈이 계속 이루어지게 누가 어느 날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있는데 민심들은 그렇게 거대하게 그렇게 사실
그 윤석열 정권에 외면하거나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여전히 사실은 낮거나 제자리거나 사실 이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국민들이 더 불안한 거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저는 저기 네. 녹취에서 아까 대통령 하기 싫다라는 말이 네. 저기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심이라고 봐요. 아, 그게 그래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싫다고 했으면은 네. 그게 거짓말인데 네. 하기 싫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되고는 싶은데 아, 되고는 싶은데. 되고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되고는 싶은데 일은 하기 싫- 대통령이 돼서 일은 하기 싫은 거 너무 진심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어디 사진이나 찍고 뭐 얻어먹고 다니고 이러는 거는 하는 건데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해석이네요. 난 처음에 그래서 대통령 하기 싫다는 말이니까 대통령 당선되기도 싫다는 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아, 난 당선은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다 일은 하기 이러는구나. 싫다. 알겠습니다.